알콩달콩 재미나는 과학 이야기로 사이언스 투데이의 맛깔스러운 양념 역할을 해온 궁금한 S가 이번 주부터는 궁금한 이야기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네, 궁금증이 있는 곳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횡무진하게 될 궁금한 이야기, 그 첫 이야기를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의 이호종입니다. 그동안 궁금한 S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뵀었는데요. 이제는 궁금한 이야기라는 코너로 더욱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우주에 대해서 궁금해하곤 합니다. 매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분명 우주라는 거대한 실체가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속에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겠지만 사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결코 속 시원히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우주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 모두 매일 밤 아름답게 밤하늘을 메우는 저 별들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또 누군가는 우리의 우주가 아주 작디 작은 한 점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대과학의 지식들은 우리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죠. 인간의 수명은 겨우 100년 남짓한데 우주의 역사가 언제쯤이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대단한 인류 지성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어느 무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잠잠하던 이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균형에 의해 시공간과 에너지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의 탄생이 시작되는 찰나의 순간인 이곳의 온도는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이때는 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마치 죽처럼 뒤죽박죽 얽혀 있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초의 우주는 아주 빠르게 팽창하며 성장함과 동시에 점점 그 열기가 식어갔습니다. 혼재되어 있던 에너지 속에서 가장 먼저 분리된 것들은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들이었습니다. 힘. 이들은 물질과 물질 사이에 상호작용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중력이라는 힘을 통해 서로 끌어당깁니다. 전하를 가진 물체들은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서로에게 작용하죠. 이 힘들은 모든 것이 죽처럼 얽혀있는 상태에 있던 태초 우주 시기에 팽창을 억제하는 그물처럼 작용하다가 우주의 탄생 이래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가 경과된 뒤 가장 먼저 분리되었습니다. 이 힘들이 분리되는 바람에 팽창의 억제력이 없어진 우주는 이른바 급격한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물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물질의 기원으로 여기고 있는 쿼크와 렙톤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우주의 온도가 더욱 내려가게 되고 인플레이션 시기에 만들어졌던 쿼크들은 하나둘 짝을 찾아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입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입자들이 하나둘 점점 뭉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탄생한 원자가 바로 수소 원자입니다. 이 당시 만들어진 수소가 아직도 우주에 매우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고 현재 우리 우주를 이루는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다양한 원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입자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던 어느 특정한 에너지 덩어리들이 이들 바깥으로 해방되었는데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 덩어리를 태초 이후에 등장한 최초의 빛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빛은 오늘날에도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지구에서 관측되고 있죠. 시간이 지나 우주 탄생 이래 가장 초기에 떨어져 나온 힘들 중 하나인 중력이 수소와 헬륨들을 한자리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주변의 수소와 헬륨들을 더욱더 한자리로 모으게 되어 마치 구름의 모습처럼 나타났죠. 우리가 성운이라고 부르는 천체들입니다. 이들은 곧 뭉치고 뭉쳐 1세대 별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최초의 빛 이외에는 빛을 만드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칠흑 같은 암흑의 우주에 빛을 채워줄 항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세대 별들은 강한 중력과 마찰, 그리고 뜨거운 열기 안에서 핵과 핵이 만나 점점 뭉치며 커지는 핵융합을 반복하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모습을 오늘날 하늘에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무리지어 자신들의 자태를 뽐내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처럼 항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성단들에서 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등불들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은하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였습니다. 아무리 밝게 빛나더라도 등불이란 언젠가 식기 마련. 시간이 흐르며 이들은 핵융합에 쓸 물질들의 재료가 점점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운의 중심부에 뭉친 본래의 별을 구성하던 내부 물질들은 백색 외성이라는 형태의 별의 묘비로 남게 되죠. 또 어떤 별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 내부 물질의 수축과 붕괴에 의해 강렬한 폭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렬한 폭발을 하는 별들은 지독한 중력장을 만들어 우주의 포식자로 변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별들의 죽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별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태초 우주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흩뿌리게 되죠. 원소들은 다시 별을 만들고 그 별들이 다시 소멸하는 과정 속에서 우주 공간에는 무거운 원소들이 계속해서 흩뿌려집니다. 이 무거운 원소들은 우주의 먼지가 되고 중력에 의해 조금씩 이들이 뭉치게 되면서 원시 행성을 만드는 재료로서 성장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몇몇 별들은 우주의 먼지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항성인 태양도 이러한 과정에서 우주 먼지들을 거느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먼지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 행성들을 만들고 이때 모인 수많은 원소들은 행성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아직 많은 것을 모르는 인류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그리고 또 어떤 우주의 비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결은 우리의 빅히스토리를 구성하는데 또 어떤 재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